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얘기할 것도 또 아이들 교육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제 댓글에서 좀 보다 보니까 뭐가 나왔었냐면, 중학교 1학년 과학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좀 계세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과학, 중학교 2학년 과학,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과학에서 보면 이제 과학 선생님을 고등학교에서도 끌어다 쓰고 지금 중학교에서도 급히 구하는 경우도 있고, 꼭 전교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에서 근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과학이 자기가 주된 과목이 아닌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주로 전공하지 않은 파트들을 누락시키거나 순서를 마구잡이로 바꾸는 경우가 생겨요. 22 개정 이전과 22 개정 이후에 중학교 과학에 있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용어만 바뀌고, 옛날에 요오드 같은 경우 아이오딘으로 바뀌고 뭐 이런 것처럼 용어만 일부 좀 바뀌고요. 단원 자체들은 조각조각 소단원들은 다 똑같은데 소단원의 배열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는 22 개정으로 배운 적이 없고,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은 또 22 개정으로 또 배우고 있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의 배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 과도기적 단계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중3을 가르쳤다가 딴 학교에서 갑자기 이제 이번 학교에서 뭐 계약직으로 했는데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자료를 새로 만들 수가 없거든. 그냥 단원을 으깨버려요. 그러니까 단원을 자기 맘대로 나가거나 그런 제도가 있어요. 몇 달 정도만 솔직히 이제 교육을 받으면 과목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거나 너무 어려운 단원들이 있어요. 중학교 과학에서도. 그러면 그걸 막 건너뛰어.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과학을 순서로 바꿔서 나간다. 뭐 고등학교에 가면 갈수록 그런 일은 좀 적어지긴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단원별로 순서 바꿔서 나가는 경우는 이거지. 지구과학하고 화학 파트는 누가 나가고 뭐 물리 파트는 누가 나가고 뭐 이렇고 앉아있어요. 통합과학에서. 내할 똥통일 확률이 높다. 아니면 과학만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과학까지는 솔직히 과학 쪽에서는 그렇게 레벨이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 통합과학이 왜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고, 중학교 때도 제가 이제 용어 공부를 디테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 오늘도 뉴스에 막 나오고 있던데 이제 수능을 전부 다 절대평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논술형으로 해라. 수능이라는 게 진짜 수학 능력 평가예요. 평가. 진짜 머리가 좋고 진짜 열심히 한 애들이나 수능을 잘 봅니다. 진짜 이건 팩트예요. 수능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부 정시 파이터 한다고 내신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고1 모의고사 조금 잘 나온다고 깝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가 이거에 긁혀가지고 또 이제 곧 있으면 연병을 떨려고 올 건데, 그런 애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논서수령 평가로 하면 지금 초등부 어머님들 중에서도 그런 어머님들 계세요. 논서수령 평가 초등부 거 있잖아요. 중등부 거나. 논서수령 평가의 초등부 중등부 내용에는요 아예 채점 기준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고등부 넘어서 대입 쪽에서 논술 평가는요 솔직히 기준안이 있다고 해도 그게 발표를 잘 안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왜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 제가 중등부 같은 경우 용어에 집착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눈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논서 수령할 때 용어를 몰라가지고 틀려갖고 오는 그런 빠가사리 매운탕 같은 새끼들이 겁나 많아요. 댓글 보면 다 나와요 진짜. 아마 제가 이 영상 올리면 밑에 댓글에 글씨 개판을 써가지고 빵점 맞은 애도 있어요. 그런 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용어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감점 쳐먹는 애. 지금도 고2 올라왔을 때 제가 중학교 막 순서 바꿔서 나가면 그렇게 극혐하는 게, 중학교 때 또박또박 애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근데 일부 맘카페에 난 그 말이 너무 진짜 듣다 보면은 기가 차고, 맘카페를 아예 패급으로 만드는 인물들이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뭐만 하면은 자기가 맘카페에 글 올린대. 그럼 자기 편을 들 거래. 절대 어머님들 이런 사람들 손가락질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다녀 주변에. 자기가 글 올리면은 익명성으로 글 올리면은 괜찮을 줄 알고. 어머님들 그거 다 고소가 돼요. 그거 네이버에서 검색만 잘하잖아요. 키워드 검색. 비공개 글로 써도요, 그 멤버들만 볼 수 있는 글로 써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그건 거기 안에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특정 학원 명칭이나 뭐 특정 학원에서 뭐 땡 뉴튼 더 땡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다 떠. 그거 검색이 되게끔 돼 있어요. 다른 학원에서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문의하신 원장님 써서 제가 변호사 아시는 분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개망신 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런 분들 동조도 하면 안 되고요. 학원에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어.
진짜로 농담하라고 어떤 선생님이 정신 이상 있어가지고 뭐 미친 짓을 했다. 이건 이해가 가. 근데 수업 중에 뭐 공개적으로 혼을 냈다든가 수업 중에 우리 애만 갖고 뭐라 그랬다든가 걔만 안 해온 거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어머니가 제가 공개적으로 혼을 낸다고 저는 항상 유튜브에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 저를 바꿔달라 그랬나 봐.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지금 그만두셨어요. 그분. 공개적으로 우리의 아이만 혼내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걔만 3주째 숙제를 안 해왔어요. 근데 걔만 혼내죠. 공개적으로 혼내야죠. 왜 걔한테 따로 시간을 내야 돼요. 그게. 난 싫다니까 그게. 걔가 계속 안 해오는데 계속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로는 이제 뭔가 모르게 분한가 봐. 그러니까 계속 숨소리만 들려. 계속 이거만 들려. 얘 어머님? 어머님 말씀하셔야죠. 근데 나중에 하는 말이 너무 무례하시대 나보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야. 맘카페나 뭐 공개적으로 해서 어머니 법률적으로 저랑 싸우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내가 처벌받을 상황이 와도 나는 어머님한테 사과드릴 생각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런 말 함부로 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하시게 될 거라고 제가 진짜 대놓고 말씀드려요. 그런 식으로 애들 교육에 함부로 손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저 같은 강사들 기가 꺾일 정도의 돈을 주시면서 우리 한 20배 원비 책정된 거에 20배 정도를 내시면은 내가 따로 2시간 시간 내드릴게.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포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하는 것처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포함이 하니까 1시간 수업할까 말까. 이해 가세요? 대신에 1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분량을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인터넷에 공개해버릴 거야. 아, 이런 헛소리라고 망상을 갖고 있다고. 망상적 교육관을 갖고 있고 자기 아이한테 맞춰줘야 되고 자기 아이가 피해자인 학부모님들 당연히 응당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 그래야 이 사람들이 쪽팔려서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야. 요즘에 그래도 이런 분위기가 드라마 참교육 나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어. 그 맘카페 멀쩡한 맘카페 때 그렇게 많은데 맘카페 일부 나대는 사람 있잖아.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멀쩡하게 잘 학원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좋은 글도 많이 써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니까 맘카페도 그런 글 올라오면 확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진짜 위험하다. 그 맘카페는.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야 돼.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중학교 때도 함부로 암기를 못 시켜.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때 암기 안 하는 애들이 이제 중학교 때 그런데도 시험 자체가 너무 다 찍어줘. 진짜 중학교 시험 다 찍어줘요. 그리고 패턴화가 잘 돼 있어. 기출 몇 번 풀어봐도 다 나오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도 솔직히 좀 그랬어요. 조금만 신경 쓰면 점수 나올 수 있게끔. 그런데 다 찍어주는 그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새끼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 국어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제가 한자 교육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문을 배운다는 게 뭐 중국도 지금 한문 하면 내가 그 얘기도 해줄게. 요즘에 중국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중국의 MZ세대 특히나 젠지 애들이 핸드폰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로 대충 써도 인공지능이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문맹률, 문맹률이란 말도 옆에 있는 그 우리 금쪽이 반쪽 은쪽이 애들한테 물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문맹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대요. 한자를 못 읽는 세대가 생긴 거야. 제가 말하는 한자 교육은 우리나라 말 구조 자체가 한자가 65%예요.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문맹률도 솔직히 말하면 한자잖아. 그러니까 천자문에 있는 한자의 음과 뜻, 그 한글로 돼 있잖아요. 획 말고. 그거라도 어렸을 때 암기를 시켜달라는 거지, 써가면서. 그리고 글을 쓰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이 문맹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할 줄 알고 글을 쓸 줄 모르는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우민화가 돼가는 거야, 점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그러면은 한글이라는 걸 써보자, 뭐 이러면서 이거 한번 진짜 찾아보세요. 자료 있어요. 한글도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던 나라에서 쓰던 소수민족이 쓰던 언어다. 그러니까 우리 중국 거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중국인들의 주장일 수 있겠지만 좀 억지스러운데 그런 상황을 좀 보시면서 제가 한자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한자 교육하면 한자를 쓰는 걸 교육시켜. 그럴 시간이 안 돼. 애들이 그걸 외우겠어요. 그거를 음과 뜻만 암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어 확장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저한테 상담 오셔가지고 우리 애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로 툭툭 치거든요. 뭐 여기서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툭툭 쳐줘서 어머니들한테 현실을 일깨워드리면 어머니들이 현실 부정이 일어나. 너 진짜 그 정도는 아니지? 막 이러는데 맞아요 어머니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근데 얘네들이 고등학교에 딱 와서 통합과 같은 경우는 중학교 A 나왔으니까 이것도 내가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 A는요 그냥 그 의원이 고스란히 그 고등학교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등급까지가 A예요. 40% 정도까지 최대 잡히니까. 그럼 어머니 3등급이면 어떤 등급인지 아시죠? 5등급 체제의 3등급. 근데 어머님들이 A 나왔으니까 애가 와서 엄마 나 이거 통합과학은 어머니 그거 수능 과목이에요. 내신이 그나마 점수 따기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그 학교 애들하고만 대결하면 돼. 어머님하고 아이가 어디 가면 천재들만 모여있고 어디 가면 뽀대나는 학교인지 그거 고민하다가 우리 애가 못났다 싶거나 떨어졌다 싶으면 어디만 가면 빠가사리들만 모여있나 어디가 똥통인가 이런 데 찾았던 그래서 보냈던 애들이 거기 모여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오브 댐이에요 걔도.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걔가 중학교 때 하던 방식으로 하루 전 또는 일주일 전 요렇게 공부를 했다. 그럼 고등학교 때 당연히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오죠. 최근에도 뭐 댓글이나 뭐 저한테 저희 학원에 상담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다 뭐냐면 중학교 때 A 나왔다. 뭐 심각한 경우는 중간 정도 했다. B가 어떻게 중간입니까? A 안에 중간이 섞여 있어요. 어머니 B는 중간이 아니야.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애가 이제 와서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3, 4를 만들어 갖고 와 통합과학을. 수능 과목인데 그 베이스를 박사를 내갖고 오는 거죠. 그 1학기, 2학기 다 지나고 지금도 여름방학 다 지났는데 이제 상담들을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예, 이제사. 이제 진도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벌써 지금 한 달째 나가고 있거든요. 기말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했어요. 아니, 놀러 갔다 오는 건 갔다 오라고. 근데 기말 끝나자마자 쓰는 숙제를 내주잖아요. 쓰는 숙제를 계속 밀리다가 결국에는 그만둬요. 그리고 걔네들이 특히나 이렇게 등급도 안 나오고 쓰는 숙제도 잘 안 되는 애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해볼게. 악순환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혼자 해볼게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 병인가 봐. 자기는 은둔형 고수가 되고 싶은 은둔형 외톨이들.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하다 보면은 진도도 다 나가리 되고 임박해서 밀어놓고 그러고 있다가 용어 물어보면 다 몰라요. 이제 통합과학 2 보시면은 진화가 나와요. 지질시대 뭐 진화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는 외우면 돼. 그래서 그냥 스킵. 그리고 나서 산업하는 파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뒤늦게 들어와가지고 공부의 의지를 자기가 불사르겠다고 남아서 좀 하고 가 그러면은 한 30분 했나 그러면 집으로 쳐가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주둥아리로만 이제 막 뭐가 불살라져 뭐 아주 이 주둥아리만 불타오르나 봐 이 새끼들은 아주 그냥. 얘네들이 보통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중학교 2, 3학년 때 과학 용어 산화, 환원 이런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는 다른 거예요. 지금 3명 돼. 지금 내가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시간이 되면 통합과학에서는 화학식과 화학 방식을 따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중학교 과학을 찾아봐라. 제발 부탁인데 중학교 문제집 찾아가지고 버리지 말고 찾아봐라. 여기는 과외가 아니잖아. 학원이잖아.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을 따로 공부해야 돼요 얘네들. 화학식하고 화학 반응식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6H2O 그러면 H2O 분자가 6분자가 있는 거예요. 앞에 O가 붙어있어. OH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뭐냐면 수소 분자가 5개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는 말이 수소 원자가 5개 있는데 작은 숫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지영이라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알려주겠지. 알려주는데 얘네들한테 수소 분자는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있는 거고 앞에 있는 큰 숫자는 분자 개수야. 그럼 분자가 뭐예요? 분자는 비금속 원자들끼리 특정한 개수비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순물질에 들어가. 그럼 순물질이 또 뭔지 몰라. 이거 중학교 때 배워요 어머님들. 그 지금 중학교 공부할 때 아까 최초로 물어봤잖아요. 단원 요거만 공부해도 돼요? 아니요. 웬만하면 순서대로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지금 아니면 못해. 어머니 중학교 때가 제일 한가해 진짜 내가 말씀드리지만. 공부가 목적이야. 아이 나는 공부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아이 난 행복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본인이 순장할 때까지 끌고 가면 돼 그냥. 나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야. 그 결론이 보통 순장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이 뭔지 알죠? 왕 죽거나 귀족 죽으면 그 신하들이나 밑에 있는 시종까지 싹 다 묻어버리는 거 있어요. 그 안에 생활하다 같이 가는 거. 무슨 왕릉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생활 공간들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 일본이 그래가지고 순장하고 있잖아. 애들이 연금 타다 쓰다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 사망 신고를 안 내려. 그러니까 부모님 살아있는 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연금 타는 거야. 그래서 장수의 민족. 장수겠어 그게? 시신유기지 그게? 범죄행위지 완전. 그러니까 죽어도 부모가 못 죽는 거야 그렇게 키우면 애들을. 우리나라 자살률 자꾸 얘기하는데 필리핀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거기는 10% 인구만
인구는 부유하고요. 90% 인구가 빈곤해요. 진짜 개들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자살률이 적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극도로 가난해봐서 아는데, 가난하고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은 그딴 생각이 안 들어 잘.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상현실을 만든 다음에 인간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잡아서 현실하고 구분 안 가는 천국을 만들어줬대요. 그랬더니 대부분 다 죽더래. 자기 스스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진짜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에 현실을 그대로 구현을 해냈대. 그게 영화 매트릭스의 기반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살려고 의지를 갖더래요. 안타깝지만 너무 배부르다가 갑자기 가난해져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애초부터 가난하고 힘들었던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유와 근거가 붙어야 되고, 아이들이 공부하고 어려운 것들을 자꾸 준비를 안 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밖에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걸 현실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여기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입시하는 데까지 보고, 입시 이후에서도 제가 회사에서도 사람들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이 연계성의 흐름을 계속 봐왔어요. 물론 제가 봐온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교육관이 계속 망가지면서 스쳐 지나가는 애들의 수준이나 말하는 행동 양태,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그 알량한 자존심들을 봐가면서 제가 너무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자존감만 높은 아이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면서 이런 표정을 져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내가 왜 그런 표정을 져? 그랬더니 무시하는 거 아니래. 난 너 무시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대놓고 깔아야. 원래 교육을 할 거면요, 어려운 거일수록 둘 중에 하나는 꿇어야지 교육이 돼요. 근데 학부모님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이들의 용어가 개박살이 나 있는데 학부모님들의 말도 안 되는 교육관들이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교육 방식도 조금씩 이상한데도 학부모님들이 허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댓글에 보니까 우리 애한테 뭉텅이로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이 어머니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가 공부를 하는데 자기 의사도 있고, 근데 야구를 보면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개소리라 그랬잖아. 아이가 하는 행동이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1시간마다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보셔야 돼요. 회사나 군대에서 보면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문관이 뭐냐면 진짜 누구를 고문하듯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애들을 고문관이라고 하거든요. 업무 능력, 일 처리 능력, 심리적인 어떤 그 강도도 너무 약해서 잘 못 견디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선천적으로 그런 애들은 제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은 치료를 받아야죠. 사회생활을 할 게 아니라. 근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받아주던 애들이 막 그렇게 와버리면 골 때리는 상황들이 와요. 와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받아줬던 기준하에서 막 얘기를 해. 그 몇 번씩 지각을 하고 몇 번씩 숙제를 안 해오고 몇 번씩 엉망진창으로 해오는데 자기는 그게 전부래. 그럼 다니지 말아야지, 그 학원이나 그 회사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요구할 거면 집에서처럼 요구하면 안 돼요. 니네 부모는, 니네 엄마 아빠는 네가 개뿔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주겠지만, 사회는 잡다한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핵심적인 뭔가를 전달을 하면, 그게 형태가 있는 물건이든 아니든 뭐든 간에 뭔가를 받았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으면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요구되는 바를 확실하게 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잡다구레한 거라도 해서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사회적 위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사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애가 왔는데 학원은 따를 생각이 없고 학원을 맞춰달라 그러는 분들이 계속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학교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와가지고 이 방법이 맞대는 듯 저 방법이 맞대는 듯 쌉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다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근데 너는 왜 삼성 아니면 아이폰을 쓰고 앉아있냐고. 유행 따라서 옷은 쳐입고 다니고 왜 중학교 애들은 죄다 검은색 옷만 쳐입고 다니냐고. 지금 이 더 뒤지겠는데. 세상에는요, 큰 틀에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지만 오답이 확실하게 주변에 있어서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애들이 해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해갖고 와.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걸 만들어 갖고 와. 그런 걸 요구하러 온다고. 이런 사람들 어서오세요 고객님 이럴 생각은 없다니까요.
대학도 똑같을 거예요. 서술형이 지금 많아지는 상황이잖아. 아이들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연습을 안 시키시면 어머님들 입시 어떻게 받겠지 예상하고 있지 말라니까. 우리 애 할 거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확실하게 예상해서 요만큼은 거기다 쑤셔내야지. 얘가 만약에 100이라는 게 있으면 40밖에 못하는 아이잖아요.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40을 주면 이걸 또 60% 삭감을 해서 가져가요. 그런 애들이야 지금. 그 아이는 퍼센테이지로 깎아갖고 갖고 가려는 애예요. 마치 박앤셀 마냥. 그런 애한테 계속 줄인다고 억지로 잡아 늘려야 돼요. 대학이 목적이고 좋은 학교가 목적이고 학습이 목적이라면 궁극적으로 나는 솔직히 학습의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어. 어디서 습관이 패급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뭐지 특 S급 애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를 막 쳐다보면서 저기 아니면 우리 아이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막상 돈 들이라고 하면 또 아우 그건 좀 돈 아까운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아 계실 거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육 방식이 아이들을 위해서 바뀐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모든 교육 정책은 헛다리 엄청 짚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유용한 거, 왜 이과 교육하고 있으면 문과 교육도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과 하던 거 내려놓으면 문과예요. 지금 현재. 그것도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야 돼서 안 돼. 거기다가 쓰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잡으라 그랬더니 우리 애가 쓰는 걸 싫어해서 어쩌라고요. 사회는 그런 애들을 싫어해요. 돈을 줄 사람들은 그런 애들을 싫어해요. 돈을 주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그런 애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바로 본인 학부모밖에 없어요. 왜 사회 구조를 생각을 못해요? 애들 회사원이나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을 잘 벌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왕릉 하나 만드시면 되지. 전 재산 쏟아서.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문화유산이 될지 그냥 뭐 폐기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기 전에 원래 필요한 행동이에요. 용어에 대한 기본기를 지금 잡으셔야 돼. 방법이 없다니까. 수능 대비 그런 고차원적인 거는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지금 내신에 암기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이 빠가사리들 고등부에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얼른 멱살 잡아서 암기 시키세요. 핸드폰 좀 그만 뺏고. 중독자는 원래 답이 없어요. 세상 쉽게 살려다 쉬운 사람 됩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